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켄 피셔. 그의 최신 투자 강연 내용을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Investors 25 행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한국 투자자분들께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메시지들을 좀 뽑아볼까 합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요, 단순히 정부를 쫙 나열하는 게 아니라 70년 경력의 이 거장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특히 그 관세 같은 뜨거운 감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또 시대를 초월하는 투자 원칙에서 핵심 통찰, 그러니까 진짜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좀 다르게 보는 법, 그 힌트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켄 피셔, 올해 74세시라고요? 네, 맞아요. 74세시고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오직 투자 외길만 걸어오신 분이죠. 그 피셔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세우셨는데 지금 운용 자산이 3천억 달러가 넘어요. 3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400조 원? 와. 네, 40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니까요. 그 경험이나 실력은 사실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이야, 400조 원 정말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규모네요. 그 긴 세월 동안 쌓아올린 그 투자 철학, 그 핵심은 뭘까요? 그냥 오래 하면 잘한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의 철학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끊임없는 자기 갱신을 통한 엣지 추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엣지 추구요? 그 엣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정보나 분석력, 자신만의 경쟁 우위 같은 걸 뜻하는 거죠. 근데 패션은 이게 그냥 책 몇 권 읽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 봐요. 끊임없이 기존의 어떤 통념에 질문을 던지고 또 데이터 이면의 진짜 의미를 막 파헤치는 그런 적극적인 탐구 자세를 통해서만 얻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검증하는 과정, 이게 없이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죠. 엣지를 찾는 적극적인 탐구 자세.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하단 말씀이시군요. 근데요, 투자를 하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완벽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켄 피셔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피셔는 실수에 대해서 놀랄 만큼 좀 관대한 태도를 보여요. 워렌 버핏 얘기를 인용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70%만 맞춰도 역사에 남을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70%요? 네, 그렇죠. 바꿔 말하면 한 30%는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틀린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100% 승률, 이게 아니라 틀리는 것보다 더 많이 맞히는 것, 그러니까 꾸준히 그 엣지를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죠. 70%만 맞아도 된다. 어떻게 보면 좀 위안이 되기도 하네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30%의 실패가 엄청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할까요? 링 위에서 아무리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계속 싸워야 하는 것처럼 시장에서도 예상 못한 타격, 즉 실패는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거죠. 복싱 비유요? 네. 중요한 건 한두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회복 탄력성,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걸 예측하려고 하거나 이 전략 하나만 있으면 영원히 통할 거야. 이렇게 믿는 건 그냥 환상이다. 이렇게 딱 지적하죠. 결국 꾸준한 학습하고 좀 겸손한 자세, 이게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다. 이런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 그리고 회복 탄력성. 알겠습니다. 투자 지역에 대한 조언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자국 시장만 보지 마라, 이 말이요. 네, 이건 거의 그의 신조 같은 거예요. 항상 글로벌 시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자국 시장을 분석해라. 이렇게 강조하죠. 글로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자국을 봐라. 네, 마치 우리가 일기예보 볼 때 큰 기압골의 흐름,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를 먼저 파악해야 우리 동네 날씨, 즉 자국 시장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이치예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세계 경제라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 못하면 개별 국가 시장 움직임만 봐서는 올바른 판단 내리기 어렵다는 거죠. 이건 한국 투자자든 미국 투자자든 다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날씨를 먼저 봐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글로벌 시각을 강조하셨는데, 근데 지금 2025년 8월 기준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골머리 앓는 게 바로 그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특히 최근에 그 미국발 관세 이슈가 엄청 뜨거운데 켄 피셔는 이런 불확실성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보는지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불확실성에 대한 그의 관점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는 불확실성 그 자체를 막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이 야, 이제 불확실성 다 사라졌다. 모든 게 너무 명확해. 이러면서 과도한 낙관론에 빠질 때, 그때가 훨씬 더 위험한 순간이라고 경고합니다. 불확실성이 없는 게 더 위험하다고요? 그래도 불확실성이 높으면 불안한 게 당연한 심리 아닌가요? 시장 변동성도 막 커지고. 물론 심리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피셔는 시장의 그 두려움이 때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요. 특히 잘못된 것에 대한 두려움. 예를 들어서 실제 위험보다 막 과장된 악재에 대해서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기회다. 네, 강 세장은 종종 이런 의심과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반대로 모두가 막 환호할 때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약세 신호로 해석하고요. 그리고 그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건 불확실성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에요. 그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요? 네, 불확실성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냐 아니면 감소할 것이냐 이 추세가 주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시장은 불확실성 증가를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 불확실성 감소를 환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럼 그 구체적인 불확실성 요인으로 딱 떠오른 관세 정책,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트럼프 행정부 관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도 나왔었죠. 관세에 대해서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아주 단호합니다. 관세는 예외 없이 항상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요. 항상 나쁘다.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보통은 뭐 자국 산업 보호 같은 그런 긍정적인 면도 좀 이야기하지 않나요? 피셔는 그런 단기적이고 좀 제한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피해가 훨씬 크다고 봐요. 특히 그는 역사적인 사례들을 근거로 관세는 맞는 나라보다 때리는 나라, 즉 부과하는 국가에 더 해롭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맞는 나라보다 때리는 나라에 더 해롭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미국이 특정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그 국가는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하고 계속 교역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한 25% 정도니까 나머지 75%라는 거대한 시장은 여전히 열려있는 셈이죠. 그렇죠. 오히려 관세를 부과한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 비용 치르고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물건 사게 되면서 스스로 고립되고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맞는 나라보다 때리는 나라에 더 해롭다. 이건 정말 생각이 전환인데요. 혹시 이걸 좀 뒷받침할 만한 뭐 최근의 사례 같은 것도 언급했나요? 네, 직접적으로 언급했어요. 2023년, 2024년에 세계 최고 수준 수익률을 자랑했던 미국 증시가 관세 이슈가 막 본격적으로 불거진 2025년 들어서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정말요? 네, 구체적으로 MSCI 전 세계 지수라고 이게 세계 주요국 증시 흐름 보여주는 대표 지표거든요. 이 47개 구성국가 중에서 미국 시장 순위가 38위에서 40위 사이까지 밀려났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그에 많이 밀려났네요. 그렇죠. 그는 이런 미국 시장의 상대적인 부진이 부분적으로는 관세 부과 그리고 그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의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게다가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경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운다고 덧붙였어요. 예측 불가능성? 네. 예를 들어 EU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6월 초로 예고했다가 갑자기 7월로 미루고 이런 식의 변동스러움이 기업들의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거죠.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도 있고 또 그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까지 결합돼서 미국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자, 그럼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켄 피셔의 그 유명한 책 제목이 시장을 이기는 투자, Beat the Crowd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 인터뷰 시점이 2025년 5월 말 기준이었는데 이때 남들보다 앞서 나갈 기회,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회를 찾으려면 투자자들은 어디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뭐 특정 지표 같은 걸 보라고 했나요? 네. 좋은 연결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뭐 PER이니 PBR이니 이런 전통적인 가치 평가 지표를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피셔는 이런 지표들은 이미 너무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엣지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보가 이미 가격에 다 반영돼 있다는 거죠. 이미 다 반영돼 있다. 네.
중요한 건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아직 그 가치를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숨겨진 요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요소. 그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봤을까요? 그가 2025년 현 시점, 그러니까 5월 말 기준으로 시장에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딱 지목한 게 바로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갖는 진짜 의미입니다. 수익률 곡선이요? 그거 예전에 경기 침체 예측 지표로 많이 쓰이다가 2022년에는 잘 안 맞아서 이제 좀 한물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정확히 그 부분을 지적해요. 먼저 수익률 곡선 개념부터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요. 보통은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 금리보다 만기가 긴 장기 국채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우상향 형태가 정상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역전돼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면, 그러니까 우하향하면 과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따라왔어요. 일종의 강력한 경고등이었죠. 맞아요. 빨간불 켜진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2022년에는 이 경고등이 막 울렸는데도 큰 침체가 안 왔단 말이에요. 피셔는 그 이유를 팬데믹 이후에 풀린 어마어마한 유동성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은행들이 너무나 싼 값에 예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도 대출 마진에 큰 타격 없이 계속 대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하. 이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 곡선 이제 믿을 수 없는 지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계기판이 고장났다고 여기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 고장난 계기판에만 집중하지 말고 엔진 소리, 즉 은행의 실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걸 들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은행의 핵심 수익 모델이 단기로 싸게 자금 빌려와서 장기로 비싸게 빌려주는 거. 예대 마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마진이 커지려면 장단기 금리 차이, 즉 스프레드가 벌어져야 해요.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져야 은행들이 돈을 벌고 대출을 늘릴 요인이 생기고 이게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가팔라줘야 좋은 거군요. 네. 그리고 지금 특히 미국보다는 유럽을 중심으로 이 수익률 곡선 가팔라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앙은행들이 팬데믹 이후 올렸던 단기 기준금리를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는 반면 장기금리는 경기 회복 기대로 조금씩 오르면서 역전됐던 곡선이 다시 정상적인 우상향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아직 이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디고요. 오호. 피셔는 바로 이 가팔라지는 수익률 곡선, 그리고 그로 인한 은행 수익성 개선 및 대출 증가 가능성, 이게 현재 시장에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 기회라고 본 겁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경제 성장이나 은행 대출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들, 흔히 말하는 가치주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지죠. 와, 이 복잡한 현상을 정말 명쾌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대단하네요. 남들이 다 계기판 고장났다고 할 때 혼자서 엔진 소리를 듣고 있었던 셈이군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엣지라는 거겠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를 좀 유망하게 보고 있을까요? 네, 그는 이 수익률 곡선 정상화라는 숨겨진 엔진 소리에 기반해서 시장에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섹터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건 2025년 남은 기간에 대한 전망이고요. 네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미국 외 지역은행, 넌 US 뱅크스입니다. 아무래도 수익률 곡선 정상화가 미국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의 은행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이죠. 미국 외 지역은행? 둘째는 필수 소비재 말고요. 경기에 좀 더 민감한 비럭셔리 소비재, 넌 럭셔리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 굿즈 분야입니다. 경제 회복이나 가계대출 증가가 일반적인 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죠. 비럭셔리 소비재. 그리고 셋째는 산업재, 인더스트리얼스 섹터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기 회복이나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와 맞물려 돌아가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섹터고요. 산업재까지?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2025년 특정 시점에서의 분석과 전망일 뿐이지 영원히 유효한 추천은 아니라는 점을 아주 명확히 했어요. 시장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엣지를 찾아야 할 거다 이렇게 강조했죠. 그의 그 끊임없는 학습 철학하고도 딱 맞는 부분입니다. 미국 외은행, 비럭셔리 소비재, 산업재.
확실히 지금 시장의 주류 관심사랑은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섹터들이네요. 정말 시장을 이기는 역발상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수십 년간 시장의 파도를 넘나들면서 부를 쌓아온 거장이 마지막으로 특히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지혜를 나눠줬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는 국적이나 나이를 떠나서 모든 투자자가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근본적인 질문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투자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오, 3가지 질문이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나는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건 단순히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라는 걸 넘어서 군중 심리에 막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과 논리에 기반해서 자신만의 엣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라는 요구죠. 앞서 이야기했던 그 역발상적 사고와 연결되는 겁니다. 네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중에 실제로는 거짓인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내가 믿는 것 중에 거짓인 것? 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특정 투자 스타일, 예를 들어 나는 무조건 가치주 투자자야 라던가 시장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에 빠지기 쉽잖아요. 근데 시장은 유기체처럼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신의 믿음 체계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점검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믿음마저 의심하라. 아, 이게 참 쉽지는 않겠지만 꼭 필요한 자세 같네요. 마지막 3번째 질문은 뭔가요? 3번째는 행동경제학적인 통찰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나의 뇌는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어떤 편향이 나의 판단을 흐리고 있는가? 아, 행동경제학. 네, 우리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 같지만 실제로는 온갖 심리적 편향, 과신이라던가 손실 회피, 확증 편향 이런 거에 휘둘리기 쉽거든요. 이런 자신의 인지적, 감정적 맹점을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는 객관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나의 믿음을 의심하며 내 안의 편향을 경계하라. 와, 정말 투자자라면 누구나 가슴에 좀 새겨야 할 그런 질문들이네요. 오늘 켄 피셔의 통찰을 통해서 글로벌 시각의 필요성, 불확실성과 관세에 대한 날카로운 재해석, 또 수익률 곡선이라는 잊혀진 지표에서 찾아낸 새로운 기회와 유망 섹터들, 미국의 은행, 비럭셔리 소비재, 산업재, 그리고 투자의 본질을 꿰뚫는 3가지 질문까지 정말 밀도 높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도 신선한 자극과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켄 피셔가 거듭 강조했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즉 엣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어쩌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간과되고 있는 엣지는요, 특정 섹터나 경제지표 그 자체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역학에 투자자들이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행동 편향,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행동 편향 자체요? 네, 여러분은 자신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그런 심리적 맹점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저희와의 이 탐구를 마무리하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